데이터 구조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링크드 리스트라는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은 노드들이 수많은 노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과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요 묶음 하나, 요 묶음 하나를 우리가 노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 A라는 데이터가 저장된 요 노드가 하나 있고, 또 B라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노드, 이렇게 지금 각각의 노드가 5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드들을 우리가 체인으로 묶는 것처럼 각각을 하나하나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요 각 노드들의 내부를 좀 살펴보게 되면 요 내부는, 노드라는 것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요 부분하고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요 두 부분으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요 오렌지색으로 분류한 이 부분은 서로 노드들 간의 연결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의 번지를 담고 있는, 즉 링크 또는 노드의 포인터 필드를 담고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즉 여기 공간은, 이 오렌지 공간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이 노드들의 연결만을 표시하기 위한 곳으로 사용이 되고, 정작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은 이 파란색 쪽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색 쪽은 우리가 데이터 필드, 이 노드의 데이터 필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파란 쪽에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가느냐, 그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을 관리할 것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대로 이 데이터 영역은 사이즈라든지 데이터 영역의 데이터의 타입, 이런 여러 가지를 마음대로 정하면 됩니다. 그렇죠? 데이터의 성격이나 데이터의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마음대로 정하면 되고, 단지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에서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된 이 부분을 첨가를 해서 노드라는 걸 구성을 해서 이 각각을 이 오렌지색 부분을 통해서 서로 연결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연결을 만드는 것이죠. 요 부분, 요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연결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주로 요 다음 노드, 이렇게 각각의 노드들의 주소를 저장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각 노드들이 주소로서 그 다음 노드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요 B번의 노드가, 만약에 요 B 노드가, B를 담고 있는 노드가 만약에 200번지에 메모리 200번지에 있고, 요 C라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노드가 만약에 250번지에 있다. 그리고 A라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노드는 만약에 300번지에 있고,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도 해볼까요? D를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은 100번지고 E라는 데이터를 담고 있는 것은 500번지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다면, 이 각 노드들의 주소인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각 노드들이 이런 주소에 분포를 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이 링크드 리스트 전체, 이 체인으로 묶은 이 전체를 대표하는, 전체를 만들어주기 위한 이 포인터가 최초에 하나 있는데요. 이 포인터는 제가 헤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왜냐하면 이 링크 전체의 가장 머리라는 의미에서 이 헤드 포인터는 바로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노드가 300번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300번지를 주소를 넣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요 헤드라는 포인터에 들어있는 값을 보고, 300번지에 첫 번째 노드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300번지를 따라가면 진짜로 첫 번째 노드가 나오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용하든지 읽어내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노드를 또 보면 그 안에서 다음 노드가 어디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00번지가 들어 있겠죠. 그래서 200번지 이 주소를 읽어서
또 그 번지로 가보면 이 B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노드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그럼 B라는 여기 이 부분에 데이터가 들어있겠죠. 어떤 데이터가 됐든지. 그래서 그 데이터가 우리가 읽어내고 뭐 사용하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 그 다음에 있는 데이터는 요 다음 노드에 들어있죠. 250번지. 그래서 250번지 따라가면 그 다음 노드가 나오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100번지가 있을 것이고, 요것은 500번지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노드는 자신의 데이터를 담고 있고, 또한 그 다음 노드가 어느 번지에 있는지를 가리키고 있는 요 포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D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요 노드는 500번지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500번지 따라가 보면 다음 노드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 노드를 봤더니 또 요 다음 노드 E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 노드는 우리가 마침 마지막 노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이 다음에 노드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 노드가 있었다면 이 부분이 요 E에 있는 요 링크 부분이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었을 텐데, 다음 노드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요 포인터에다가 우리가 null이라는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null 포인터라고 하는데요. 주로 그냥 0이죠. 0. 이 0을 주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null 포인트라고 하는데, 만약에 null 포인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은 마지막 노드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노드들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 노드를 생성하는 노드의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본다면, 우리가 클래스 노드라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아주 제일 단순한 것인데요. 우리 클래스 노드라는 클래스에 데이터 멤버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름도 데이터라고 하고 인테저 타입으로 된 이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파란 부분, 인테저 타입인 데이터라는 그냥 값을 하나, 인테저 값을 한 개 달랑 담고 있는 이런 데이터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요게 우리가 오렌지 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요게 바로 다음 노드를 가리킬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담기 위한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요 데이터 영역, 요 파란 부분에 해당하는 요 영역은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인테저 값을 한 개를 담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 요 데이터 영역에다가 많은 데이터를 담겠다. 뭐 어떤 값들을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어떤 파일들의 일부를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사이즈나 어떤 파일, 그런 어떤 데이터 타입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대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에 그런 우리가 담고자 하는 데이터의 성격이나 양에 따라서 요 부분을 정해주면 되죠. 뭐 필요하면 어레이로 해도 되고, 뭐 마음대로 요 부분은 정할 수 있습니다. 정작 우리의 데이터는 요 부분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데이터는 여기다가 요 파란 부분에 데이터를 담겠지만은 이 데이터를 담고 있는 이 노드들을 서로 연결을 해서 링크드 리스트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링크라는 이름을 붙인 포인터, 노드 포인터, 요것을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링크드 리스트에는 이 클래스, 노드라는 이름의 클래스 안에 데이터 멤버로 노드라는 노드 포인터가 있게 됩니다. 즉 노드 이름이, 클래스 이름이 노드인데, 그렇죠? 이 클래스 이름이 노드인데, 이 노드라는 클래스 안에 멤버로서 또 노드라는 노드 포인터라는 것이 존재하겠죠. 왜 그렇게 되냐면, 요 클래스, 노드라는 클래스로 만약에 오브젝트를 하나 만든다. 그럼 요게 만약에 그 오브젝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요 클래스 타입으로 예를 들어 A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텐데, 궁극적으로 이 오브젝트 안에는 클래스 선언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 영역이 있을 것이고, 이 포인터 영역이 여기 오렌지색으로 된 이 부분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 포인터가 뭘 가리키냐면 뭘 하는 거냐면, 여기 어드레스를 담고 있는데 그 어드레스가 바로 가리키는 것은 다른 노드죠. 즉 자기 자신하고 이 A라는 이 오브젝트 자기 자신하고 동일하게 생긴 다른 노드, 그렇죠? 똑같이 생긴 다른 노드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은 이름으로 이 클래스, 노드라는 클래스 안에서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여기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은 항상 요거와 요거, 요 클래스 이름하고 요 멤버 이름, 포인트 이름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포인터가 노드 포인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요 어드레스를 따라가면 노드가 나오기 때문에 오브젝트, 다른 오브젝트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B, 이런 오브젝트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 번지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항상 구조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singly linked list라고 합니다. 이 singly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 노드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노드들의 연결성을 우리가 화살표로 표시했는데 이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죠. 지금 이 경우에는 오른쪽으로만. 이 앞에 그림에서도 오른쪽으로 우리가 계속 이동을 했죠. 예를 들어서 다시 넘어가 보면 요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요 헤드라는 것에서 시작을 해서 요 A를 담고 있는 링크를 찾아가고 노드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A라는 노드를 통해서 B 데이터가 있는 노드를 찾아가고 그 다음에 B 데이터가 담고 있는 노드 여기 주소를 따라서 가면 C 데이터를 담고 있는 노드가 나오고 그래서 하나씩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렇죠? A로부터 B를 찾고 B 담고 있는 노드로부터 C 노드를 찾고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반대로 예를 들어 C를 담고 있는 노드 여기 노드에서 거꾸로 B 노드를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가는 그런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singly linked list라고 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포인터는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여기 지금 이 경우에 우리가 노드 클래스를 또 조금 다르게 만들었는데요. 여기 아까 계속 얘기했던 노드 포인터를 담고 있는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킬 주소를 담게 될 요 링크라는 이름의 노드 포인터가 있고 이 경우는 데이터 영역을 인테저 값 1개, 캐릭터 값 1개, 플로트 값 1개 이렇게 3개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도록 데이터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아까 앞에 그림에서 이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드라는 걸 이렇게 하고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링크를 쭉 만든 다음에 요 끝에 두 개의 노드들만 한번 본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요 노드를 이제 본다면 요 각각의 노드들은 여기 나와 있는 요 클래스 데피니션에 의해서 정의가 됐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인테저 값 하나 담고 있고 캐릭터 값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실수 값이 하나 있고 근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뭐 데이터를 어떤 모양으로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몇 개를 담고 있든지 그게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고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양의 원하는 타입으로 담으면 되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것은 이런 데이터들 마찬가지 여기 마지막 노드에도 여기 3개 이렇게 다른 값이 들어있는데 어떤 값이 들어있든지 간에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를 잘할 것이냐 하는 그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관리 측면에서 볼 때 데이터는 이런 게 있고 여기 이 노드에도 데이터가 이런 게 있지만 지금 이게 링크드 리스트로 엮으려고 하니까 이 데이터에 있는 요 링크라는 포인터 여기도 지금 링크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이 링크라는 포인터가 궁극적으로 다음 노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노드가 이것인데요. 요 노드에 번제가 있겠죠. 요 노드도 메모리에 어딘가를 차지하니까 요 노드가 예를 들어서 메모리 상에서 500번지에 있더라. 그리고 요 노드는 예를 들어서 뭐 200번지다. 그러면 지금 요 마지막 노드가 메모리 상에서 500번지에 있기 때문에 그 500번지 주소 값을 바로 전 노드, 이 경우는 요 200번지에 있는 이게 바로 전 노드가 되는데 이 전 노드에 요 링크, 요 자리에다가 요 500이라는 걸 써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여기다가 0x500이라는 주소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요 200번지에 있는 요 노드에서 요 링크 값을 확인하고 여기에 있는 주소를 따라가 보면 다음 링크가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요 앞에 있는 요 노드 모두 다 이제 동일한 어떤 그런 식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요 마지막 노드, 요게 지금 마침 500번째 있는 이게 마지막 노드가 되는데, 이 마지막 노드 같은 경우는 다음 노드를 따라갈 데가 없죠. 더 이상 노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 노드니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주소 값을 널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 클래스, 아까 방금 앞에서 본 요 노드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한번 본다면, 아까 앞에서 그 앞에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인테저 값으로 된 데이터를 하나 뭐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뭐 인테저 하나 갖고 있든, 좀 전에 앞에서 본 것처럼 플로트도 가지고 뭐 캐릭터도 가지고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고 있든 그게 우리가 중요하진 않고, 말씀드린 대로 요 부분, 요 부분 포인터, 요게 지금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가 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요 클래스 이름하고 요 포인터하고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드 포인터에 pnext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요게 바로 그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될 주소를 담고 있을 포인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퍼블릭으로 된 요 부분은 우리가 맨 첫 시간하고 그때 얘기했던, 둘째 시간에 얘기했던 뭐죠? 컨스트럭터입니다. 컨스트럭터. 우리가 컨스트럭터를 이 경우에 세 가지의 다른 형태의 컨스트럭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요 인풋 파라미터에 따라 다른데요. 이것은 인풋이 없고, 인풋 1개, 인풋이 2개 있는, 이런 서로 다른 형태의 컨스트럭터들을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이 컨스트럭터들의 내용은 이 오른쪽에 있죠. 근데 이 지금 내부를 보시면, 요 컨스트럭터나, 마지막 요거나, 결국에는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컨스트럭터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여기 데이터 멤버가 2개가 있는데, 즉, 데이터가 있고, 포인터가 있고, 이것도 초기화를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포인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널로 포인터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 만약에 어떤 값이, 인테저 값이 주어졌다, 컨스트럭터에 주어졌다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초기화를 하는 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컨스트럭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또는 값도 주어지고, 그 다음에 혹시나 포인터를 초기화할 수 있는 어떤 주소값도 주어졌다, 만약에 컨스트럭터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주어진 값은 i32 베이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 멤버를 초기화하고, 만약에 어떤 주소값도 주어졌다, 두 번째 파라미터로, 인풋 파라미터로 주어졌다, 그러면 그 값을 우리가 여기 요 포인터에다가 저장을 해서 초기화를 하면서 오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요런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주소값을 받는, 이 주소값이 지금 보시면 노드 포인터죠. 그렇죠? 그래서 노드 포인터 값을, 어드레스를 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 바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브젝트 생성할 때 바로 초기 값으로 그걸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목적으로 이런 컨스트럭터를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 컨스트럭터를 기반으로 요 노드, 방금 앞에서 본 노드 클래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linked list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듭니다. 앞에 클래스, 노드라는 이름의 클래스도 있어야 되고, 요 linked list라는 이름의 또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죠. 그래서 이 linked list라는 클래스는 궁극적으로 이 쭉 노드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이 linked list를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가 되겠죠. 방금 앞에서 본 클래스, 그 노드 클래스는 그냥 한 개의 클래스만을 표시하기 위한 클래스고, 한 개의 노드만을 위한. 근데 우리가 그 노드 한 개만을 위한 그런 노드 클래스도 있어야 되지만, 노드들이 여러 개가 묶여가지고 쭉 링크드 리스트로 된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링크드 리스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데이터 멤버를 phead, 포인터, p는 포인터라는 뜻이고요. head라는 포인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노드 포인터 타입이죠. 그게 바로 요것인데, 요걸 하나 만드는 것이죠. 요 클래스 안에서. 그래서 이 클래스로 인해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하면 그 오브젝트는 데이터 멤버로서 요거 하나만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근데 이거를 왜 갖고 있느냐? 요 클래스에서. 모든 게 여기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에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생성을 할 때는 요거 하나만 있는 겁니다. 요거 하나만. 그래서 요거 한 개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노드를, 처음 노드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노드를 또 뒤에 하나 더 붙이고 또 하나 더 붙이고 이렇게 노드를 자꾸 뒤로 붙여가면서 링크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체인으로 하나씩 묶어가면서 노드를 하나씩 생성해가면서 그것들을 체인으로 같이 묶어가면서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요거 하나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주소를 담을 그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잘 보시면 요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컨스트럭터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 요거는 디스트럭터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요 두 개인데, 요 두 개 함수를 보시면 add node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del node, delete node라고 이제 이름 붙인 건데, 요 두 개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함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요 두 개의 함수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노드를 추가하기 위해서 부르는 함수가 add node고, 노드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delete node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inked list, 이 리스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노드를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붙이고, 노드를 또 필요 없을 때는 또 제거를 하고 이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노드를 새로 만들어 붙이고 또는 필요 없을 때 제거하고 하기 위해서 이 함수를 사용해 가면서 이 linked list 전체를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요것은 이제 컨스트럭터인데, 이 컨스트럭터에서 잠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 컨스트럭터에 이렇게 void로 된, 즉 input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차피 컨스트럭터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 멤버가 달랑 요거 주소를 담기 위한 요 phead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단순한 이 컨스트럭터, 지금 요것인데요, 이렇게 인풋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는 그냥 그 초기화, 이 포인터를 널로 초기화를 하는 그런 단순한 컨스트럭터가 되겠는데, 이 두 번째 컨스트럭터를 보시면, 두 번째 컨스트럭터는 어떤 값을 주고 있죠. 어떤 인테저 값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컨스트럭터를 꼭 이렇게 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거는 단순하게 예를 들은 것에 불과하고, 컨스트럭터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할지, 어떤 작업을 이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 순간에 뭘 하고 싶은지,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싶은 일들을 정의를 해서 컨스트럭터 안에 만들어 넣으면 됩니다. 그렇죠? 컨스트럭터가 꼭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건 아니고, 꼭 이렇게 인테저 값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경우는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해서 그냥 만들어 본 것인데요. 단순하게 예로 무엇이냐면 인테저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테저를 제가 이제 만약에 2라는 값으로 준다 그러면 초기화, 이 오브젝트가 생성할 때 이 값을 주는 것이죠. 이것은 컨스트럭터니까. 만약에 2라는 값을 오브젝트 생성할 때 준다 그러면 이제 뭘 여기서 하고 싶으냐면, 최초에 이 오브젝트가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아예 내가 노드가 두 개가 생성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예 처음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부터 노드가 요 value 인테저 요 value 개수만큼 생성이 되도록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렇죠? 예.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럴 필요가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고,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상관없고,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는 요 linked list 여기 이 컨스트럭터를 이렇게 짤 수도 있겠죠. linked list 이름은 똑같아야 되고, 여기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node 포인터 A 이렇게 컨스트럭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여긴 없는데 이렇게 가능하죠. 당연히. 그럼 이렇게 만약 컨스트럭터를 만들었다면 그 컨스트럭터 안에 함수는 뭘 하는 걸까요? 당연히 이거는 뭘 하는 거냐면 이 phead, 우리 여기 데이터 멤버가 phead가 있을까? 이 phead를 우리가 받은 이 번지 A 값으로 초기화하는 이런 컨스트럭터가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이렇게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죠? 지금 요 컨스트럭터랑은 용도가 다른 것이죠. 요 컨스트럭터는 처음부터 아예 내가 링크를 만들기 위한 목적이고, 노드를 요 value라는 개수만큼 노드를 만들어서 링크를 아예 만들고 시작할 목적이고, 이거는
그냥 다르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컨스트럭터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디스트럭터는 우리 예전에 디스트럭터 얘기할 때 디스트럭터는 주로 동적 링크가 만들어져 있을 때 그것을 동적 링크를 지워주는, 비워주는 그 목적으로 쓴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요 컨스트럭터 안에 보시면 요 new라는 게 나오고 있죠. 동적 할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phead, 요 안에 있는 것을 지워주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는데, 결국엔 요 phead 안에, 요 안에 있는 값을, 뭔가 있는 값을 지워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여기가 phead인데, phead 요런 거, 요 안에 있는 걸 지워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링크 전체를 없앤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그죠? 링크 리스트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그런 얘기죠. 디스트럭터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add 노드와 delete 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살펴볼 건데, 이 add 노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노드를 붙입니다. 근데 어디다 붙이냐면 새로 추가하는데 끝에다가 추가합니다. 끝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보자면, 요 지금 그림으로 보고 있는데 요 앞에 그림이 어떻게 생겼었냐면요, 여기 앞에가 맨 앞에 우리가 헤드 포인터가 있고, 예를 들어서 노드가 한 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phead가 요 노드를 가리키고 있고, 왜냐하면 첫 번째 노드니까. 그 다음에 요게 마침 첫 번째 노드기도 하지만 마지막 노드기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노드이기 때문에 다음 거를 가리킬 게 없죠. 다음 노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노드, 요 첫 번째 노드이자 마지막 노드인 이 노드의 이 링크 포인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next, pnext라고 했나요? 예, 여기 보시면 pnext, 요 pnext라는 이름의 포인터가 null이 되겠죠. 처음이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add node라는 함수를 콜합니다. 그러면 이 add node라는 함수를 뭘 할 거냐면, 현재 있는 이 linked 리스트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찾습니다. 이 경우는 이게 가장 마지막 노드죠. 첫 번째자 마지막. 그래서 이 노드를 찾은 다음에 이 노드 뒤에 노드를 하나 더 붙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즉 그림이 궁극적으로 add 노드를 실행한 이후에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될 것입니다. 그렇죠? 노드가 하나 더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노드가 아까 두 개가 되고 요 새로 만드는 요 노드가 끝 노드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add 노드 안에서는 그 일을 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 add 노드 함수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동적 할당입니다. 요 보시면 new 해가지고 동적 할당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동적 할당을 왜 하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죠.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노드를 메모리에서 할당해 와야 됩니다. 새로운 메모리가, 새로운 노드가 들어갈 공간을, 요 새로운 노드가 있는 이 공간, 이 새로운 노드가 있는 이 공간을 메모리에서 할당을 해와야 되는데 동적 할당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해서 새로운 노드 공간을 이렇게 동적 할당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동적 할당이 항상 나오면 뭐가, 동적 할당을 이렇게 new라는 걸로 동적 할당을 받으면 항상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동적 할당을 하면 항상 그 동적 할당된 이 메모리 공간에 대표 주소 값이 리턴돼서 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요만큼을 우리가 동적 할당을 했는데, 노드라는 사이즈만큼을 동적 할당을 했는데, 그러면 요만큼, 노드라는 공간만큼이 메모리가 할당이 되고 우리한테, 그러면서 요 주소 값이 우리한테 리턴돼서 옵니다. 그 리턴 값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소를 담을 공간을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죠. pNewNode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요 동적 할당한 거에 요 대표 주소를 받기 위해서, 그렇죠? 여기 하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 문장,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요 pNewNode라는 요 포인트 안에는 새로 방금 동적 할당해서 만드는 요 대표 주소, 요것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pNewNode에. 그렇죠? 예, 그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줄에서 실행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임시로 쓰기 위해서 ptemp라는 포인터를 임시적으로 하나 만듭니다.
예, 이거 왜 만드는지 뒤에서 설명할 건데요. 요 ptemp, temporary 임시적으로 쓰기 위한 이런 포인터를 하나 만들고 그것을 phead 값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요 phead라는 여기 안에 이제 phead의 값을 ptemp 안에 넣는 것이죠. 즉 phead하고 ptemp가 같게 되는데 이 경우는 즉 phead가 뭘 가리키고 있냐면 이 내용이 phead가 지금 현재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죠. 근데 그거랑 ptemp를 같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요 상황에서 요 줄이 실행되는 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요 ptemp라는 것이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요 ptemp도 얘를 가리키게 됩니다. phead하고 ptemp를 같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ptemp도 얘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가 실행이 됩니다. if문. 근데 ptemp가 만약에 널이 아니면이라 그랬는데 이거 왜 체크를 왜 할까요? 얘 ptemp가 널이 아니면 이라는 이제 조건을 했죠. 만약에 이 조건을 왜 하냐면 그러면 ptemp가 널이면 어떻게 되느냐? ptemp 값이 널이라면 1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else로. 근데 ptemp가 널이라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이 phead에 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phead에 널이 들어있다는, 왜냐하면 ptemp가 phead랑 같으니까 ptemp에 널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phead에 널이 들어있다는 얘기였는데 그 전에 그럼 phead에 널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가장 초창기라는 뜻이죠. 자, 여기 넘어가보면 여기 우리 phead 처음에 링크드 리스트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 아주 최초에 만들어질 때는 이 phead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널로 초기화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즉 노드가 한 개도 없는 상황입니다. phead만 달랑 하나 있고 노드도 한 개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add 노드를 부를 수가 함수를 시행할 수가 있겠죠. 최초에. 그렇죠? 지금 우리 이 상황이 아니고 노드도 한 개도 없는 그럼 최초에 만약에 add 노드를 실행했다면 요 경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 경우로. 그럼 뭘 하면 되느냐? 최초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phead밖에 없는 근데 phead에 널이 들어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add 노드라는 함수를 콜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동적 할당을 새로 하나 받은 이 노드 주소를 이게 이제 첫 번째 노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드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새로 만든 이 노드 지금 아까 여기 만들었죠. 그래서 요 동적 할당 받은 이 주소값을 pnew 노드에 넣어놨었는데 이 동적 할당 받은 이 주소값을 궁극적으로 여기다가 넣으면 됩니다. 그냥 여기다가 그죠? 여기다 넣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요거 새로 동적 할당 받은 노드의 주소값을 여기다 넣으면 그러면 요 주소가 요걸 가리키게 될 거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되겠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새로 아까 동적 할당 받은 거의 주소를 phead에 단순히 넣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노드가 생성이 돼서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 else 부분은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if 부분 요 부분은 이제 요 ptemp가 널이 아닌 경우 즉 널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제 노드들이 그 뒤에 있는 거죠. 요 뒤에 요것처럼 이렇게 한 개가 있든 뭐 두 개가 있든 여러 개가 있는 것인데 요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 경우를 우리가 보면 요 안에서도 지금 또 체크를 요 while loop로 체크를 하는데 이 while loop로 체크를 하는 걸 잠깐 보면 뭘 체크하고 있냐면 요 ptemp의 pnext 포인터가 널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죠. 즉 현재 ptemp가 요건데 요 포인터인데 요거를 따라가서 pnext니까 궁극적으로 그게 요 ptemp의 pnext가 가리키는 건 뭐냐면 ptemp의 가리키는 걸 따라가서 그거의 pnext니까 요겁니다. 요거 지금 현재 만약에 노드가 한 개밖에 없다면 이 한 개밖에 없는 노드가 마지막 노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널이죠. 그래서 요거 바로 첫 번째 요 ptemp의 pnext 이게 널이 됩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가 널이니까. 그래서 이게 널이 아니면 while loop를 돌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는 지금 노드가 한 개밖에 없어서 바로 첫 번째 널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while loop를 한 번에 바로 빠져나가게 되고 궁극적으로 요게 실행되죠. 요 라인이.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요 라인인데 요 라인이 뭘 하는지를 잠깐 보면
아까 여기 p new node 이게 뭐였죠? 동적 할당 받아놓은 요 노드의 주소, 대표 주소 값을 넣어놨었죠, 여기? 요거를, 그 대표 주소 값, 요 새로운 노드, 요거를 여기다가 저장하는 거죠, 요거. ptemp의 pnext. 근데 아까 ptemp의 pnext가 뭐라 그랬나요? 요거라 그랬죠, 요거, 요 부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요 줄은 뭘 하는 것이냐면, 요거, 여기 ptemp, 요거, 새로 동적 할당 받은 요거 주소를 요 부분에 요 주소를 여기다가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요게 만약에 뭐 300번지다. 새로 동적 할당 받은 거의 주소가 300번지다. 그럼 여기다가 300번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요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요 줄에서 그걸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실행하고 나면 궁극적으로 어떤 모양이 되나요?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 모양이 바로 뭔가요? 이 모양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그렇죠? 바로 요것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쵸? 모양이 똑같죠? 단지 이제 여기 없는 것은 이제 널인데 요 널은 우리가 요 처음에 아까 왜 여기 동적 할당을 해서 새로운 노드를 만들 때 새로운 노드 요걸 만들면서 요거 이제 컨스트럭터가 실행되겠죠. 요게 새로 요거 만들면서 그러면서 요게 vel 값을 가지고 초기화하는데 아까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긴데요. vel 값을 초기화하는 경우를 보면 여기 pnext가 널로 초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그렇죠? 여기 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해 보시면 여기는 이미 널이 들어가 있다. 이미 요게 만들어질 때 동적 할당을 해서 만들어질 때 이미 널을 우리가 넣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 while loop를 첫 번째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while loop를 설명을 잘 못했는데 다시 한번 그럼 한번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의 링크가 두 개의 노드가 붙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노드가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요 그림에서 볼까요? 오른쪽에 요 두 개의 노드가 붙어 있는 이 그림 이런 링크드 리스트가 있는 상황에서 add 노드를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add 노드를 한 번 더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아까처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동적 할당을 해서 노드를 한 개 더 만드는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노드가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동적 할당으로. 그래서 그것이 널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동적 할당이 됐기 때문에 이 동적 할당 요만큼 이 노드라는 요거에 동적 할당된 주소값 예를 들어 500번지라고 한다면 이 500번지 값이 리턴이 돼서 이 500이라는 요 주소값이 바로 요 pnew 노드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요 줄을 실행하면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if문 안으로 들어오겠죠? ptemp가 널이 아니니까 여기 안에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ptemp는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temp 이렇게 해서 요 ptemp라는 것이 여기 앞에 초기화가 헤드란 것과 같게 해놨기 때문에 이걸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while loop를 오게 되는데 이제 while loop에서 체크하는 것은 뭐냐면 ptemp의 pnext가 널인지를 체크합니다. 즉 ptemp가 가리키는 것의 pnext 요거가 되겠죠. 요 부분이 널인지를 체크합니다. 요 while loop에서. 근데 널이 아니죠. 이 경우는. 왜냐하면 얘가 마지막이 아니니까. 자기 다음에 노드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널이 아닐 것이고 그럼 널이 아니게 되면 요 while loop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널이 아닐 때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널이 아니니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이 안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ptemp의 pnext 값을 가지고 ptemp를 업데이트하는 일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아까 ptemp의 pnext 요게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요거죠. 요거 지금 빨갛게 제가 점선으로 표시한 요 부분에 있는 주소값 그렇죠? 우리가 주소를 갖고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주소를 가지고 한번 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어 요 노드가 두 번째 노드죠. 요게 400번지에 있고 요 첫 번째 노드 요게 만약에 200번지에 있다. 만약에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면 요게 각 노드의 주소입니다. 그러면
요 첫 번째 노드의 pnext에는 400이 들어있겠죠? 그래야 그 다음 노드를 찾아가니까. 그 다음 요 phead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200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소죠. 첫 번째 노드에. 그래서 이걸 카피했기 때문에 ptemp도 200이라는 주소를 가지게 되겠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while loop 안에서 ptemp의 pnext라는 요 포인터를 요거 ptemp의 pnext 요거 값이 뭐가 되냐면 0x400이 돼요. 요게 바로 ptemp가 가리키는 곳의 pnext죠. 그래서 ptemp가 가리키는 곳의 pnext, 요게 pnext인데, 그래서 요것은 0x400입니다. 요거는 0x400. 요거. 그래서 요 ptemp, 아까 ptemp가 무슨 값이 들어있었냐면 200이 들어있었어요. 왜 200이 들어있었냐면 여기 초기화를 할 때 phead 값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200이 들어있는데, 요 200이 들어있는 요 ptemp 요거를 요 400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것이 200이 아니고 요 템프 값이 400이 됩니다. 400. 그죠? 그러니까 이 400이 됐다는 얘기는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ptem프가 요걸 가리키고 있다는 뜻이죠. 즉 처음에는 아까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첫 번째 노드를 가리켜서 보니까 그거의 pnext가 널이 아니니까 이제는 업데이트를 해서 그 다음 노드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노드로 가면 ptempo가 업데이트 돼서 왔기 때문에 다시 while loop 안에 또 들어와서 while loop에서 이 조건을 다시 검색을 하죠. 그래서 ptempo 요게 400으로 바뀌었는데 그거의 pnext를 봅니다. 즉 400의 pnext를 요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요거. 그렇죠? 근데 이건 지금 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널이니까 while loop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즉 이 while loop를 계속적으로 돌면서 요 줄을 실행하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이 노드들이 여러 개가 묶여 있다 그러면 각 노드를 하나씩 오른쪽으로 따라가면서 궁극적으로 맨 끝에 노드, 이 널이 나올 때까지 맨 끝에 노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요 while loop는 ptempo를 업데이트 시켜가면서 이 ptempo가 처음 노드를 가리키다가 그게 널이 아니면 두 번째 노드를 업데이트하고 또 널인지 체크하고 얘도 널이 아니면 다음 노드가 있는 거죠. 그럼 다음 노드를 또 업데이트하고 해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 ptemp 값을 오른쪽으로 자꾸 한 노드씩 옮겨가면서 체크를 하는, 마지막 노드가 어딘지 체크하는 그런 과정이 이 while loop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드를 발견하면 while loop가 종료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걸로 가는 거죠. 요거는 아까 뭘 하는 거라 그랬죠? 얘는 뭘 하는 거냐면 지금 이 경우에는 단순하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경우는 뭘 하는 거냐면 아까 동적 할당해서 요 저장해 놓은 500번지, 그 500번지가 아까 여기 pnew 노드에 들어있죠? 그 값을 여기다가 쓰는 것이죠. 500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이런 링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add node라는 이 함수는 궁극적으로 이 linked list의 마지막 노드를 while loop를 돌면서 찾아가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 그 노드를 찾으면 그 노드 뒤에다가 새로 동적 할당받는 그 노드를 하나 더 붙이는, 노드를 한 개 더 끝에다 추가하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del 노드는 끝에서 하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del 노드도 뭘 해야 되냐면 끝에 노드를 찾아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왜 add 노드에서 while loop를 돌아가면서 끝에 노드를 찾았던 것처럼 del 노드도 끝에 노드를 또 이 phead로부터 시작해서 끝에 노드를 찾습니다. 그래서 끝에 노드를 찾은 다음에 만약에 이 경우가 된다면 3개가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데 끝에 노드를 찾았다. 그러면 널 나올 때까지 찾는 거죠. 그래서 널 나올 때까지 찾아서 끝에 노드를 찾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요 끝에 노드 바로 전 노드, 마지막 바로 전 노드의 요 부분 값을 지워버리고 널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뭐가 되냐면 요 노드가 마지막 노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하는 게 이 del 노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노드를 찾아서 마지막 노드의 바로 전 노드의 포인터 값을 널로 바꿔버리는, 그래서 걔를 마지막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요 del 노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while 루프가 있죠. 아까와 동일한 이렇게 요 널이 아닐 때를 계속 돌면서 널이 될 때까지 찾는, 여기도 동일한 동작을 하게 되죠. 그죠? 이 끝을 찾아가는 겁니다. 계속 끝을 찾아가고, 끝을 찾아간 다음에 끝을 찾았으면 궁극적으로 뭘 합니까? 여기서는 P previous라고 했는데, 요거는 아까 add 노드하고 조금 약간 구조가 다른데, 왜냐하면 그 전 거를 돌아가서 마지막 걸 찾았으면 바로 전 거로 돌아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구조를 가지는데, 하여튼 그 바로 전 거의 pnext를 널로 바꿔버리는 요런 형태가 바로 del 노드 요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이 함수는 add 노드와 del 노드는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 붙이고 끝에 하나 제거하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싱글 링크들에서 또 가능한 것이 뭐냐면 항상 끝에다가 새로운 걸 추가하고 끝에 거를 제거하고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노드를 하나 새로 생성했으면 이 새로 생성한 노드를 이렇게 아무데나 중간에 이 연결이 되어 있는 링크드 리스트 상에서 아무데나 중간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insert 노드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끼워 넣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노드를 하나 생성해서 중간에 끼워 넣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그림이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바뀌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p 헤드에 한번 예를 들어서 0x100이라고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보고요. 만약에 헤드가 100번지라는 얘기는 이 첫 번째 노드가 100번지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가 만약에 200번지에 있고, 세 번째 노드가 300에 있고, 네 번째 노드가 마지막 노드였는데 그게 400에 있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 본다면, 이 100번째 있는 이 첫 번째 노드에서 pnext에는 200이 들어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200을 따라가면 두 번째 노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 두 번째 노드에 pnext에는 300이 있고, 이 세 번째 노드의 pnext에는 400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마지막 400 주소에 있는 노드가 나오고, 이건 마지막 노드이기에 널이 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간에 노드를 하나 추가할 목적으로 노드를 하나 새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나요? 동적 할당으로. 그죠? 요 노드 사이즈에 맞게 동적 할당을 통해서 노드를 하나 새로 생성합니다. 그럼 동적 할당 했기 때문에 이거의 주소가 리턴되어 오죠? 이 새로 만든 동적 할당으로 새로 만든 이 노드를 우리가 500번지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죠? 이 500번지가 이제 얘 새로 만든 노드의 주소가 되는데,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다가 중간에 넣겠다. 그럼 뭘 하면 되나요? 뭘 하면 되냐면, 얘가 중간에 이렇게 끼게 되는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새로 만든 노드가 중간에 끼면서, 우리가 노드 우리가 번호를 한번 붙여볼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노드라고 한번 생각해보면, 5번 노드, 즉 새로 만든 노드가 이 중간에 2번하고 3번 중간에 끼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2번 입장에서는 자기 다음 노드가 5번이 됩니다. 3번이 아니라 5번이 되고, 5번 새로 만든 노드 입장에서는 자기 다음 노드가 3번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중간에 끼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1번, 2번, 5번, 3번, 4번 이런 모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5번 노드, 새로 만든 노드의 요 pnext에는 뭘 넣나요? 이 새로 만든 노드의 5번 노드의 pnext에는 바로 300번지라는 주소를 넣게 됩니다. 자기 뒤가 바로 3이 되기 때문에 그거의 번지, 요 번지 300번지를 넣게 되죠. 그리고 또 뭘 또 수정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요 2번 노드 입장에서 보면 다음이 5번이 되죠. 원래 3번이었는데 5번으로 바뀌죠. 그래서 요 주소를 궁극적으로 50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2번 노드에서 pnext를 따라가면 요 5번 노드가 나오고, 5번 노드에서 pnext라는 포인트를 따라가면 3번 노드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모양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바로 그게 insert 노드입니다. 마찬가지 똑같이 우리가 요 새로운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추가할 수도 있죠. 여기다가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예, 자유자재로 노드를 아무데나 끼워 넣을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노드를
새로 생성을 해서 끝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중간에 아무데나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끝에서 그 노드를 하나 제거할 수도 있고 요 바로 뒤에 나오는데 중간에서 아무거나 노드를 하나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것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데이터를 새로 생성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노드를 생성을 해서 추가를 하고 추가도 아무데나 추가를 하고 그 다음 아무데서나 제거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아주 자유자재로 자유롭게 관리를 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드 리스트가 아주 많이 쓰이고 있죠.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큐하고 스택하고 잠깐만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전 시간에 큐하고 스택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 큐하고 스택이라는 것은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장점은 굉장히 빠른 것이죠. 속도가. 왜냐하면 얘는 이렇게 메모리에 데이터를 차근차근 어레이 형태로 우리의 그 데이터를 저장해 놓기 때문에 메모리에 데이터가 순서대로 어레이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낼 때에 이 메모리 상에서 그냥 쭉 그대로 읽어내면 됩니다. 굉장히 빠르죠.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의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데이터가 오더드 리스트라는 겁니다. 오더드 리스트. 즉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아무거나 중간에서 빼거나 넣거나 할 수 없고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데이터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만 나와야 되고 정해진 순서대로 넣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자유자재로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링크드 리스트는 우리가 아무데나 데이터를 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중간에서 제거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데이터를 더 만들어서 뒤에 이 링크를 노드를 막 뒤로 막 붙여갖고 링크를 길게 만들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관리가 되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인서트 노드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고 함수로 한번 본다면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한 함수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방금 앞에서 그림으로 그린 노드를 우리가 하나 생성을 해서 중간에 끼워 넣는 이런 형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꼭 이렇게 짜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인데 그냥 우리가 이 인서트 노드에서 항상 꼭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동적 할당은 하나 있겠죠. 당연히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if 이게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그냥 조건문이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오든지 또는 여기든지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조건에 맞는 한 개가 실행이 되겠죠. 한 번만. 그래서 그 조건에 맞게 동적 할당이 한 번은 실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동적 할당이 한 번 실행을 해서 새로운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생성한 새로운 노드를 우리가 그 기존에 있는 노드의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이 이제 이 인서트 노드인데 지금 이 조건을 만들어서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함수에서 제가 중간에 끼워 넣는 이 함수를 인서트 노드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거의 파라미터 인풋을 노드 포인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꼭 이것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경우에 잠깐 돌아가 보면 우리가 이 노드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해서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중간이라는 게 많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어디에 넣어야 되는지 추가를 중간에 끼워 넣는 데를 어디로 끼워 넣어야 되는지 그런 인풋을 하나 줘야 됩니다. 그 주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요 바로 다음에 있는 코드는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인풋을 예를 들어 내가 5번이라는 이 노드를 하나 생성해서 여기다가 끼워 넣겠다. 그러면 내가 끼워 넣을 그 장소 바로 앞에 있는 노드의 주소값 즉 이 경우는 0x200이 되겠는데 이것을 인풋으로 주게 됩니다. 즉 새로 끼워 넣을 노드가 들어갈 공간 여기로 들어갈 건데 새로 넣을 그 바로 앞에 있는 노드의 노드 주소 이거를 인풋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요거를 0x200이라는 주소를 가지고 이 함수를 부를 수 있도록 이제 그런 모양으로 함수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런데 이 insert node라는 함수를 부르는 상황이 꼭 앞에서 있는 이 그림처럼 이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불렀는데 노드가 한 개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초창기, 그렇죠? 그래서 초창기라는 의미는 뭐냐면 요 phead 값 요거 한 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요 phead 값 한 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phead가 한 개밖에 없었다. 즉 최초죠. 아주 최초. 즉 노드가 한 개도 없는 phead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널이 들어가 있는 최초에 널이 들어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insert node라는 함수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이걸 불렀다면 바로 이 조건에 들어오는 것이죠. p 노드가 널인. 그래서 이 조건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무슨 동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원래 이 함수는 노드들이 여러 개 있고 중간에 끼워 넣기 위해서 만든 코드이긴 하지만 이렇게 예외적으로 노드들이 한 개도 없는 상황에서도 불려질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불려졌다고 해서 에러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insert 노드가 이런 상황에서 불려진다면 어차피 insert 노드라는 게 노드 하나를 새로 추가해서 중간에 넣는 것인데 이건 중간이라고는 개념은 없지만 노드가 없기 때문에 한 개도 단지 이제 insert 노드는 이 경우에는 노드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해서 그냥 하나 만들어서 첫 번째 노드가 되겠죠. 첫 번째 노드를 하나 만들어서 붙이는 형태로 동작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걸 하는 겁니다. 노드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해서 이거를 phead에 연결을 시키는, 즉 처음 노드를 하나, 첫 번째 노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동작을 하도록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또 예외적인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요 경우인데요. 요 경우는 요 if문 안에 들어오는 요 경우는 뭐냐면 마침 요 insert 노드를 부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노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p 노드라는 여기에 어떤 값을 아까 준다 그랬냐면 아까 앞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할 때 끼워 넣는 바로 앞에 노드에 주소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이 insert 노드를 불렀을 때 요게 지금 이렇게 노드가 두 개가 있는데 요 두 개의 마지막 노드 요 노드의 주소를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예외죠. 왜냐하면 요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이걸로 주게 되면 궁극적으로 노드를 하나 새로 생성을 해서 요 다음에 넣으라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마지막 노드입니다. 원래 취지는 이 insert 노드 함수는 노드 중간에 끼워 넣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마침 이 마지막 노드 주소값을 줘버리니까 중간이 아닌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게 마지막 노드에 하나 추가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아까 왜 add 노드처럼 그렇게 동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하나 새로 하고 어차피 동적 할당 해야죠. 새로 하나 추가를 하려면 동적 할당한 주소를 가지고 그거를 방금 마지막 노드를 줬기 때문에 그 노드에 pnext는 널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 널이 들어간 것을 동적 할당한 주소로 대치하는 이런 형태. 그럼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노드를 한 개 더 붙이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동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처를 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중간에 노드하고 노드 사이에 중간에 끼워 넣는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잠깐 보면 이것도 노드를 하나, 여기 대문자가 되어야 되겠네요. 노드를 동적 할당 하나 해서 새로 하나 만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동적 할당을 해서 새로 노드를 하나 만드는 시점에 그 동적 할당하는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서 현재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져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노드가 100번지에 있고 두 번째 노드가 200번지에 있다고 치면 이 P 헤드가 100이라는 주소를 가질 것이고 이 첫 번째 노드의 P 헤드가 200번지를 가지겠죠. 그 다음에 이 200번지의 주소값은 Pnext는 널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우리가 동적 할당을 할 때에 이 동적 할당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이 insert node라는 함수를 부를 때 우리가 요거를 요 중간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그죠? 새로 만들어서 노드 한 개를 새로 만들어서 중간에 넣으려고 하니까,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 insert node라는 함수를 부를 때 바로 그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노드의 주소값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지금 뭘 할 거냐면, 제가 요거를 여기다 넣을 거기 때문에 요 insert node를 함수 볼 때 요 값에다가 100번지를 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앞에 있는 노드의 주소기 때문에 100번지를 주고 부를 건데, 그럼 요 100번지 pnode 값이 100번지가 되죠. 그래서 요 pnode의 pnext는 뭐가 될까요? 그럼 이 pnode의 pnext, 즉 200번지가 됩니다. 200번지. 그렇죠? 요거. 그렇죠? 그 200번지라는 요 pnode는 100번지인데 pnode의 pnext를 따라가면 요게 200이 되죠. 0x200. 그래서 요게 0x200입니다. 0x200. 근데 그 0x200이라는 값을 가지고 동적 할당을 하죠. 요게 지금 보시면 동적 할당을 하는 함수인데 new하고 동적 할당을 하죠. 근데 node 하면서 요 두 개의 함수를, 두 개의 인풋 파라미터를 주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뭔가요? 동적 할당을 하면서 컨스트럭터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node라는 클래스에 잠깐 돌아가 보면, 요 node라는 클래스의 컨스트럭터 중에 이런 모양이 있었죠? node라는 컨스트럭터를 부를 때 값도 주고 뭔가 주소값도 하나 주는, 그럼 그 주소값을 이 클래스, node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pnext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이런 형태의 클래스가, 컨스트럭터가 있었습니다. 요 컨스트럭터를 사용을 한다면, 요게 지금 그런 컨스트럭터를 사용하는 건데, init value 요걸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요게 요 200번지라는 값을 하나 주죠. 그럼 200번지라는 게 요 새로 동적 할당을 만드는, 동적 할당으로 노드를 새로 하나 만들 때 요 안에 200번지를 쓰게 됩니다. 그냥 쓰면서 이 노드를 만드는 거죠. 즉 노드가 새로 노드를 동적 할당으로 생성을 하면서부터 200번지란 값을 넣으면서 생성을 합니다. 최초에 생성을 할 때. 요게 바로 그런 거죠. 그렇죠? 새로운 노드를 하나 생성할 때부터 200번지라는 값을 넣어서 생성을 하는 거죠. 컨스트럭터에서 그런 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노드를 새로 하나 생성했는데, 요 생성한 노드 자체의 번지가 예를 들어 300번지다. 그럼 그 300번지 값이 동적 할당에서 리턴돼 와서 요 pnew 노드에 300번지가 들어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300번지 이 값이 요거에 들어있는데, 요거를 또 어디에 저장하냐면 요 pnode의 pnext. 즉 pnode의 pnext가 뭐냐면, pnode가 아까 100번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100번지를, 요 pnode라는 게 요건데 요걸 줬잖아요. 그래서 요거의 pnext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다가 요 값을 지우고 뭘로 업데이트하냐면 요 300이라는 주소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0x300이라는 걸 쓴다는 겁니다. 바로 요 두 줄이 하는 일은 요런 동작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작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첫 번째 노드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새로 만드는 노드가 여기 중간에 끼게 되죠. 그리고 아까 원래 있던 요 노드가 2번 노드가 여기 있고, 새로 만든 3번 노드가 여기 중간에 낍니다. 어떻게 하냐면 1번 노드에서 pnext를 따라가면 300번지니까 요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새로 만든 요 3번 노드에서 그 다음 걸 따라가면 200번지니까 요걸 다시 따라가고, 그래서 1, 3, 2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insert node라는 함수는 바로 이런 동작을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우리가 노드를 하나 중간에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없앨 수 있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이 없애는 과정을 한번 본다면 한번 예를 들어보죠. 헤드에 100번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0x를 상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번지면 첫 번째 노드가 100번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드가 예를 들어 200번지 있고 세 번째 노드가 300번지 네 번째 노드가 400번지에 있다고 하면 이 100번지에 있는 노드에 pnext에 200이 들어있고 얘가 300이 들어있을 것이고 얘가 400이 들어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내가 200번지에 있는 이 노드를 제거하겠다. 중간에서 빼는 거죠. 중간에서 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궁극적으로 뭘 수정해주면 되냐면 궁극적으로 이 100번지에 있는 이 노드에서 다음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다음 노드가 바로 지워질 노드죠. 그래서 이 노드가 궁극적으로 점프를 해서 이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 됩니다. 즉 이걸 300으로 싹 바꾸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심플하게 만약에 우리가 지울 노드가 요거다. 그럼 지워질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pnext 값을 여기다가 카피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그 전에 여기가 200이 들어있었고 여기가 300이 들어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 델리트 하려는 노드가 요거 중간에 200번지에 있는 이 노드를 델리트하고 싶다. 그러면 이 델리트 지우고자 하는 이 노드의 pnext에 있는 요 값을 바로 그 전 노드 여기다가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노드가 여기가 300이 됩니다. 요거를 카피하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그렇게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100번지에 있는 노드에서 다음 노드를 찾아가야 되는데 다음 노드를 찾아보니 300번지에 있는 거죠. 즉 이렇게 자동으로 점프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뭐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델리트 중간에서 빼는 하나 없애는 이런 노드가 되는 거죠. 그거를 구현한 것이 이것입니다. 뭐 아주 간단한데 요 두 가지의 형태죠. 그래서 공짜는 요거죠, 요거. 즉 어느 한 노드 그 노드에 요게 지금 보시면 그 전 노드의 pnext를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노드의 pnext 값을 일로 카피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우리가 제거하려는 노드가 요 p노드입니다. 그거의 포인터를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제거하려는 노드에 현재 있는 이 pnext 값을 바로 그 전 노드의 pnext로 카피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까 바로 앞에서 말한 우리가 이 제거하려는 노드가 요 노드인데 요 노드에 있는 pnext 값, 요 300을 바로 전 노드에 있는 요 pnext로 카피를 하는 바로 요 동작이 필요하겠죠. 중간에 없애려면. 그래서 바로 그 동작을 하는 게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그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를 필요에 의해서는 서큘러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예를 들어 돌아가면 그 전에 봤던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는 항상 시작하는 부분에 p 헤드가 있고 끝에 마지막 노드라는 게 있어서 마지막 노드의 특징은 뭐였냐면 포인터가 널이었죠. 그래서 마지막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즉 방향은 항상 여기서 시작해서 P헤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고 이 널 포인터가 있는 이것이 그 마지막 노드로서 끝이 나는 그죠? 시작점이 있고 끝이 있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서큘러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서큘러로 돌리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가장 왼쪽에 있는 요 노드가 100번지에 있고 요게 두 번째 보이는 노드가 200번지에 있다고 치고 세 번째 있는 것이 300번지에 있고 요것이 만약에 400번지에 있다고 치면 당연히 요 100번지에 있는 노드에서 200번지 노드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200이 되고 여기가 3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40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던 것은 여기가 널이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노드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서큘러하게 돌려서 사용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 값을 널로 하지 말고 요 마지막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노드가
삥 돌아서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됩니다. 즉 여기 있는 값을 100번지로 쓰면 되겠죠. 100번지. 이렇게 쓰게 되면 요 400번지에 있는 노드는 그 다음 노드가 100번지라고 인식을 합니다. 즉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근데 100번지로 가면 다시 200번지가 다음 거고 200번지 가면 300번지가 다음 거고 300번지는 400번지가 다음 건데 400번지에서는 다시 100번지가 다음 겁니다. 즉 이게 빙글빙글 도는 거죠. 처음과 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그림에서 편의상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처음이고 뭐 오른쪽에 있는 게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차피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처음하고 끝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구성해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번부터 이제 살펴볼 것은 뭐냐면 바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인데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였죠. 즉 링크드 리스트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그런 링크드 리스트를 봤는데 지금 여기서 볼 것은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즉 양방향성의 방향이 양쪽으로 가는 그런 형태의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포인터를 단순하게 두 개를 아까는 하나 있었는데 이거는 두 개로 만드는 이런 형태로 클래스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 개의 포인터는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진행하기 위해서 즉 자기의 바로 오른쪽에 있는 노드의 주소를 담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 하나는 자기 왼쪽에 있는 포인터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하죠. 여기 보시면 포인터를 previous 포인터 이름을 next 포인터라고 했는데 이 클래스 노드라는 클래스 안에 next라는 포인터는 바로 자기의 다음 노드의 주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previous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전 노드의 주소를 담고 있죠.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는 포인터가 두 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노드를 이런 그림으로 그리고요. 요 각각의 노드마다 previous라는 이름과 next라는 이름의 포인터가 있습니다. 각각마다. 그래서 이 노드, 우리가 요거를 노드 A라고 한번 이름을 붙이고 B라는 걸 붙이고 C라는 걸 붙인다면 이 A라는 노드의 next 포인터는 B를 가리켜야 됩니다. B 노드의 next는 C를 가리키고 그런데 B 노드의 previous는 다시 A를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C 노드의 previous는 B를 가리키고 그래서 서로 양방향성이죠. A로부터 B를 찾아갈 수도 있고 B에서부터 A를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거꾸로. 그리고 B에서 C를 찾아갈 수 있고 C에서 B를 찾아갈 수 있고 서로 왔다 갔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양방향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데이터 영역을 이렇게 값을 3개를 담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렇게 한 개의 노드에 값을 이렇게 3개 담고 여기 다음 노드도 값을 3개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요 노드 우리가 요 노드의 주소를 뭐 200번지라고 한번 해본다면 그 다음에 요 노드 마지막에 있는 노드가 300번지에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요 200번지에 있는 이 노드의 next 포인터는 자기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 노드가 300번지 있죠? 그래서 여기는 300번지가 됩니다. 이거는 아까 우리가 했던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와 뭐 거의 흡사한데 그 다음에 요 300번지 있는 요 노드는 요 넥스트 포인터가 자기 다음 걸 가리켜야 되는데 얘가 마지막 노드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얘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너를 쓰겠죠. 근데 이 경우에 우리가 previous 노드가 있죠. previous 포인터가 있죠. 즉 이 300번지 마지막에 있는 이 300번지 노드 입장에서 보면 자기의 바로 전 노드가 요 200번지에 있는 노드이기 때문에 요 previous 포인터는 얘는 200이 됩니다. 그리고 200번지에 있는 요 노드의 previous 포인터는 바로 그 전 노드, 이 경우는 이게 되겠죠. 만약에 요 노드가 100번지에 있다고 가정하면 요 노드의 주소값이 여기 previous에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됨으로써 요 200번지에 있는 이 노드가 자기 전 노드를 찾아갈 수도 있고 자기 다음 노드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가 됩니다. 아까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 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단지 그걸 확장한 거에 불과하죠.
아까는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왼쪽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도록 확장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나머지 동작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아까 그 더블 링크 리스트, 아까 그 싱글 링크 리스트와 뭐 거의 흡사한데, 노드를 만들 때 포인터를 2개를 넣어서 데이터 부분도 있고 포인터를 2개를 넣어서 클래스를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이것도 컨스트럭터가 있는데 컨스트럭터 안에서 포인터가 2개 있기 때문에 포인터 2개를 초기화를 하는 이런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터 2개 각각을 초기값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컨스트럭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드라는 클래스를 더블리 링크 리스트를 위한 노드를 클래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 D-링크드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서는 아까 싱글리 링크 리스트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링크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최초의 포인터를 담기 위해서 요렇게 헤드 포인터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는 대문자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 헤드 포인터 하나 갖고 하나 시작했죠.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일 때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 노드를 만들어 붙이고 거기다 또 뒤에 또 노드를 하나 만들어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싱글 링크드 리스트를 했는데, 마찬가지 더블 링크드 리스트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헤드 포인트를 담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테일이라는 이름의 끝을 나타내는 테일이라는 이름의 포인터를 하나 생성을 해봤습니다. 요거는 요 테일이라는 포인터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꼭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끝의 노드, 끝 노드를 가리킬 목적으로, 즉 ptail이라는 것을 얘가 왜 이걸 사용했냐면 얘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 가장 마지막 노드를 가리킬 목적으로 하나를 생성했습니다.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 아까 있었을 땐 이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는 이걸 만들면 안 되냐? 만들어도 됩니다.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였을 때도 만들어도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아까 만약에 가능했냐면 이 헤드에서 아까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는 포인터가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만들죠. 뭐 예를 들어서 노드를 3개를 만들었다고 가정해보면 3개를 노드를 이렇게 만들면 우리가 아까는 P 헤드만 썼을 땐 이런 모양이었는데, 만약에 테일 포인터도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테일이라는 거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정의를 하나 해서 이 테일이라는 것은 마지막 노드를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ptail이라는 것도 정의를 해서 마지막 노드는 특별히 요 포인터가 지정할 수 있도록, 가리킬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와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요 테일이라는 포인터를 하나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에서 여기처럼 컨스트럭터가 있고 디스트럭터가 있고 그 다음 뭐 이런 포인터를 읽어내기 위한 함수들이 있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add 노드와 del 노드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아까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한 동작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 동작이 뭐였냐면 현재 노드들이 쭉 만들어져 있는 거에 가장 끝에다가 노드를 하나 추가하고 가장 끝에 있는 노드를 제거하기 위한, 그러니까 노드를 하나 추가하고 노드를 하나 없애는 건데 가장 끝에서 추가하고 끝에 있는 걸 없애는 그런 목적으로 이 두 개 함수를 아까 만들었었죠.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서. 그래서 똑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컨스트럭터 처음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와 있는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가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서 설명했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한번 그대로 따라서 한번 이렇게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서 돌려보시면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 이렇게 실행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건 뭐 하는 거냐면 요 value라는 인테저 값을 주면 그 인테저 값만큼 처음에 아예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고 시작하기 위한, 만약 여기다 3을 줬으면
링크드 리스트가 3개의 노드가 만들어진 링크드 리스트가 초창기에 아예 이 컨스트럭터니까 오브젝트가 생성될 때 아예 처음부터 만들어지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컨스트럭터가 되겠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두 개의 함수입니다. addNode와 del함수. 근데 이 addNode 함수와 delNode 함수의 동작은 아까 싱글리 링크드 리스트에서 있던 것과 정확하게 거의 일치하죠. 동작은 동일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지금 이 addNode라는 함수를 부르는 시점이 만약에 이렇게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니까 이제 링크가 2개인데, 이렇게 링크가 2개짜리 더블 링크드 리스트가 1개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그 전에 노드가 1개도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예, 제일 초창기에 만약에 노드도 1개도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헤드하고 테일이라는 포인터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2개가 널이 되겠죠. 초기 값으로. 그게 아까 왜 컨스트럭터, 아까 돌아가 보면 컨스트럭터에서 널로 초기화를 했죠. 그래서 이 2개가 헤드하고 테일이 널로 초기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일 초창기에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렇게 초기화를 한 상태에서 addNode를 처음 한번 불러본다면, 궁극적으로 이 addNode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노드를 만드는 일이죠. 그리고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드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처음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생성하나요? 동적 할당으로 생성을 해야 되죠. 그죠? 동적 할당으로. 그게 바로 요 라인에서 일어나는데, 동적 할당을 사용해서 노드를 하나 처음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드의 주소값이, 그래서 동적 할당으로 했는데 만약에 100번지가 리턴되어 왔다. 그럼 이 노드의 주소값이 100번지인 거죠. 그 다음 뭘 해야 되나요? 동적 할당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여기 헤드하고 테일에 널 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널 값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 생성한 이 노드를 가리키도록 해줘야 되겠죠. 즉, 이 동적 할당을 해서 새로 만든 노드의 주소값인 100번지를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헤드와 테일에.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만든 이 노드는 첫 번째 노드이기 때문에 헤드에 써야 되고, 또한 얘는 마지막 노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테일에다도 써야 되죠. 그죠? 그래서 헤드와 테일이 동시에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첫 번째자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노드가 다음 노드가 없죠. 자기 전 노드도 없고, 자기 넥스트도 없고, 자기 프리비어스도 없기 때문에 이 프리비어스 포인터와 넥스트 포인터는 그냥 단순하게 널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런 모양이 처음 불렀을 땐 이런 모양이 되겠고요. 100번지를 요 위에다가 써보죠. 100번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addNode를 한 번 더 콜을 해보면, 이 함수가 한 번 더 불려지면 또 어떤 동작을 하냐면 노드를 하나 추가하는 거죠. 끝에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드를 새로 하나, 노드를 새로 하나 더 생성해야 되죠. 그래서 동적 할당을 한 번 더 부르게 됩니다. 동적 할당을 통해서 이렇게 노드를 하나 더 생성을 하고, 그러면 그거에 이 새로 또 만든 이 노드의 주소가 리턴되어 오겠죠. 200번지라고 해보죠. 요게 이제 새로 또 하나 생성된 두 번째 노드를 위해서 생성된 동적 할당을 이용해서 생성된 노드인데, 그게 주소값이 200이 리턴되어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이거를 연결을 해야 되죠. 연결 어떻게 하나요?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면, 요 기존에 있는 이 노드에 next 포인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previous 포인터가 있었고, previous. 그 다음에 next 포인터가 있었죠. next. 그래서 이 next 포인터, 요 next 포인터를, next 포인터가 요 새로 만든 요 노드를 가리키도록 그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되겠죠. 즉 요거의 next 포인터에 200을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200이 새로 만든 노드의 주소기 때문에. 이렇게 쓰게 되면 궁극적으로 첫 번째 노드에
다음 노드는 200번째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 되고 그 200번째 찾아가면 다음 노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요 연결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또 뭘 해야 되나요? 이 새로 만든 노드, 이 200번지에 있는 이 새로 만든 노드의 previous 포인터를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뭘로 업데이트하나요? 이 경우는 100번지로 업데이트 해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 만든 이 노드에서 그 전 노드가 얘로서 따라갈 수 있도록 되죠. 그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방향이니까 이렇게 양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으려면 요 새로 만든 노드의 previous 노드를 얘로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요 새로 만든 노드의 다음 노드는 없기 때문에 next는 null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두 개 간의 연결성이 양방향성으로 해서 연결성이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업데이트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요 테일 포인터를 업데이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테일 포인터는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냐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가리키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근데 이게 아까는 이 100번째 있는 게 가장 마지막이었는데 새로 노드를 하나 더 만들어서 200번째에 있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200번째에 있는 게 새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테일 포인터에 들어있는 요 값을 200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즉, 이 테일 포인터는 요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죠? 요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완성이 되겠죠. 그 모양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요 경우가 이게 100번지가 되고 요게 200번지가 되고 여기가 100번지가 들어가서 전 거를 찾아갈 수 있고 여기 200번지가 있어서 다음 노드를 찾아갈 수 있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헤드 포인터는 100번지가 들어있고 테일 포인터는 가장 마지막 노드에 번지가 들어있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add 노드를 또 더 부른다면 한 번 더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노드를 하나 또 생성을 해서 뭘 해야 되나요? 테일 포인터 업데이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마지막 노드에 있던 요 200번지에 요 넥스트 포인터 업데이트하고 새로 생성한 요거에 프리비어스 포인트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업데이트를 요거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그러면 새로 노드를 하나 추가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요 del 노드 요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 노드를 찾아서 그 마지막 노드의 전 노드 값을 널로 바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요런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200 있었고 요 상황에서 del 노드라는 걸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근데 이 del 노드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노드를 없애는 것인데 우리가 마지막 노드가 어느 건지 어떻게 아나요? 이 경우에는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이 테일이라는 포인터를 그걸 할 목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테일이라는 포인터가 결국에는 마지막 노드의 주소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테일이라는 이 포인터만 읽으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포인터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 테일 포인터를 읽습니다. 그 테일 포인터를 따라가죠. 그죠? 지금 이게 바로 그런 건데, 이 p 테일을 갖고 읽고 있죠? 그래서 테일 포인터를 읽어서, 그렇죠? 이 p 테일 포인터, 이 테일 포인터를 읽어간 다음에 궁극적으로 뭘 해야 되나요? 테일 포인터를 읽으면, 요 200번지는 요게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궁극적으로 마지막인 거잖아요. 그죠? 마지막 포인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del 노드니까, 요걸 없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마지막 포인터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얘가 마지막이었는데 얘가 없어지려고 그러면 이제 그 바로 전에 있는 얘가 마지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얘가 마지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얘가 마지막으로 바뀌려면 뭘 해야 되나요? 궁극적으로? 얘가 마지막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기 넥스트가 없어야 돼요. 즉 이 넥스트에 있는 요 200이라는 값을 지워버려야 됩니다. 자기 다음이 없으니까 이제 지우고 궁극적으로 지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널로 바꾸는 거죠. 널로. 그러면 자기 다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단순하게.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제는 뭘 해야 되나요? 얘가 마지막이 되니까 아까 마지막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테일이었는데 이 테일 포인터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200이 아니라 이제는 100을 가리켜야 되겠죠. 그렇죠? 얘를 업데이트를 해서 100번지를 가리키도록 요렇게 업데이트를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면 요 포인터, 요 노드의
pnext가 널이니까 다음 노드가 없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얘가 마지막 노드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테일 포인터도 100번지로서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얘도 마지막 포인터로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즉 200에 있는 이거 존재가 사라지게 되고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게 되고, 요게 마지막 노드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코드가 바로 여기 있는 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한번 실제로 이 코드를 가지고 컴파일러에 넣고 한번 실행을 직접 해 보시면서 요 번지를 각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 번지를, 노드의 번지를 읽어보고, P헤드에 있는 번지도 읽어보고, 테일에 있는 번지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각각 노드마다 있는 previous 포인터, next 포인터도 각각을 다 일일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리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고,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이고, 어느 것이 어느 걸 가리키고 있는지 다 일일이 찍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 우리가 이걸 충분하게 연습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